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반문화마당 대표 최지원입니다. 대전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먼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전의 선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역사책, 오래된 문서, 바위나 비석에 새겨진 글씨 등 문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으면 역사시대라고 부르고요. 문자가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는 남겨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전에도 선사시대를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전의 지리적인 이점 덕분인데요. 지도에서 보면 대전은 주변이 빙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 그 가운데를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만나서 북의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전은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는 도구의 재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구석기 시대 만나보겠습니다. 구석기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구석기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거나 막집을 지어서 살았고 그 주변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했고 가운데 불을 피웠어요.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류는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불을 이용해서 추위를 막을 수도 있었고 야생동물을 막아낼 수도 있었고 또 불은 사람의 입맛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질긴 생고기보다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으면서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것들을 섭취하면서 사람들의 몸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두뇌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먹을 것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나무에서 과일을 따거나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았습니다. 때로는 힘을 합해서 들판 위에 사냥을 하기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온 동물은 이렇게 가죽을 벗겨서 고기는 음식으로, 가죽은 손질해서 옷으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가죽 털옷을 입으면 아주 추운 추위를 이겨낼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사용한 도구로는 돌을 떼어서 만든 뗀석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도구인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만 하고 도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 주먹도끼입니다. 모양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모양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옛날 구석기 사람들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돌을 주먹도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단순히 도끼가 아니고 동물을 사냥하거나 그다음 가죽을 손질하거나 과일을 따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맞는 칼이었습니다. 대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그 답을 알게 해준 곳은 바로 용호동 유적입니다. 석봉 정수장 건설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한남대학교에서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을 뗀 화덕자리와 함께 집게, 글게, 찌르게 등 다양한 모양의 석기들이 약 2,500여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갈돌로 만든 집게돌은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10만 년 전 유물로 밝혀져서 우리 대전에는 1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특히 그곳에서 나온 순배 찌르개는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데요. 순배,
즉 손잡이가 달린 찌르개다라는 뜻이에요. 이 승배, 즉 손잡이에 나무를 연결해서 창처럼 던지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던 승배 찌르개입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지면서 하나의 돌이 아니라 돌과 나무를 결합한 이런 조립 도구를 만들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창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현재 용호동 구석기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잔디밭만 무성하지만 이 용호동 구석기 유적지는 대전의 역사가 10만 년 전부터였음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고, 바로 옆에 보이는 금강을 통해서 금강유역에 어떤 구석기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아주 귀중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되면 자연환경이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냇가나 강가, 호숫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전에서는 갑천유역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들은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석기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간석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짓기도 쉽지 않았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벼농사는 아직 하지 못했고 조, 피, 수수 등 잡곡을 위주로 한 밭농사를 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거리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이 가져다주는 조개나 물고기도 여전히 그들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도구 중에 이렇게 낚시 도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낚시도 아주 즐겨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사의 발전은 아주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는데요. 이제는 구석기 시대처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봄에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그곳에서 했던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움집입니다. 당시에는 집을 짓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땅을 움푹 파고 반지하로 집을 지었어요. 지금 입구를 보면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문을 열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계단 내려가야 그들의 생활 장소가 나옵니다. 이들은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진흙을 빚어서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표면에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대전에서는 둔산동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둔산 택지개발 과정 중에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다양한 신석기 시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집자리와 움푹 파인 웅덩이 등 13개 집자리 유적이 발견이 되었고요. 토기 조각들, 그리고 맨들맨들 갈아진 간석기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보존하면 좋겠다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미 택지 개발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적을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둔산 선사 유적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 유적뿐 아니라 석기, 신석기, 청동 유적이 나온 흥미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사 유적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등이 복원이 되어 있고요. 담장 없이 큰 대로변 위치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전 선사 유적지였습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제는 돌이 아니라 새로운 금속 도구 청동기를 이용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농사가 더욱 발전해서 본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밭농사가 아니라 벼농사가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생기고
못 짓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제 너와 나의 차이, 바로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인 걸 알게 해준 아주 중요한 유물은 바로 무덤인데요. 그 무덤의 이름은 고인돌과 돌널 무덤입니다. 특히 이때는 돌이 아닌 청동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땅속에서 나오는 구리, 주석, 아연을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청동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청동기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단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서요. 여전히 농기구와 생활도구는 돌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던 도구입니다. 청동기는 주로 무기와 장식품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의기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청방울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온 아주 중요한 무덤이요. 바로 비례동 고인돌입니다.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반 쪽의 돌은 서서 입석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고인돌이란 고여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옛날인 부족장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례동 고인돌 땅 밑에서 무덤 시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물가 되었는데 바로 세 가지 유물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검은 바로 비파형 동검이고요. 돌로 만든 화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비파형 동검은 요서지방에서도 발견되어 그 당시 요서지방과 대전 지역이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비례동 고인돌 유적입니다. 이 비례동 고인돌 외에도 대전에는 약 60기 정도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어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1967년 대전 괴정동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 밭을 가는데 쟁기에 걸려서 돌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 돌들을 계속 꺼내는 과정에 청동기 유물 몇 점을 이 농부가 수습을 했습니다. 이후 이 소식은 서울에 알려지게 되었고 서울대 고고학과 출신들이 내려와서 이 괴정동 유적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청동기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 17점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아주 크게 기사로 났었는데요. 대전 최초의 발굴 유적이라고 하는 대전 괴정동 유적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세워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 작은 표지석은 집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동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 최초의 발굴 유적을 기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대전 괴정동 유적이라고 안내표를 두고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17점의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진 속 유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도 보이고 청동 방울도 보이고 토기도 보이고 원형의 거도 보입니다. 다양한 유물들이 한 무덤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무덤의 주인공은 지배층, 즉 이 지역의 우두머리, 군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단독으로 혼자 구릉에 위치해 있었어.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 지배층의 사람이 다스리는 그 정도의 이 부근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 당시 청동기 생활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방패형 모양의 동기가 보이는데요. 이 방패형 동기와 비슷하게 생긴 유물이 또 하나 발견이 되게 됩니다. 바로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인데요. 아래쪽은 깨어져 있고 크기는 손바닥만 합니다.
몸체 윗부분에는 구멍이 6개가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다 조금씩 달아있는 걸로 보아서 이곳에 끈을 연결해서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 유물은 모양 보고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또 새겨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유물인데요. 새겨진 그림들은 한 면에는 머리에 큰 깃털을 꽂은 벌거벗은 남자가 밭에 있어서 그 당시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한 면에는 갈라진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어서 통해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구나라는 신앙생활을 알게 해준 중요한 청동기입니다. 이런 가치가 인정받아서 국가는 이 임경문 청동기를 보물 제1823호로 지정을 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봐요. 대전의 선사시대를 더 쉽고 재미있게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유성구 노은동의 대전 선사박물관인데요. 이곳에 가면 구석기 문화관, 신석기 문화관, 청동기 문화관, 철기 문화관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체험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대전의 선사시대를 좀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전의 선사시대였습니다.